싶어 내 맘을 안아주고만 싶어 가는 곳마다 널 떠올려봐 이렇게 날 think about you 네,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온라인 수업이자 드디어 이번 학기 마지막 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동아시아사 12차 시 냉전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갈등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냉전 체제라고 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 진영 간의 대립 구도를 말하는데요. 자, 이러한 대립 구도가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전쟁으로 표출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시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로 이 냉전 시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있었던 국공내전의 전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살펴보면서 이 전쟁이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동아시아 밑에 있는 베트남 지역에서 발생한 베트남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중국에서 있었던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국공내전입니다. 자, 중일전쟁 중 국민당과 공산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통해 일제에 대항하지만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중국은 다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 양상구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에 미국이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한 중재에 나서지만 실패하게 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중국 대륙을 두고 본격적인 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의 양상은 초기에는 국민당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물자와 무기를 공급받으면서 우세 속에서 진행이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세는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국민당 정부의 정책 미숙과 실패 때문인데요. 먼저 전쟁 중에 치솟는 물가를 국민당 정부는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무능하였고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큰 것은 내부 관료의 부패 문제였는데요. 관료들은 전쟁 중임에도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바빴고 심지어는 공산당과 내통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산당은 토지개혁 등을 통해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냈고 같은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게서 받은 물자와 무기를 바탕으로 전세를 서서히 역전해 나갔습니다. 결국 국공내전은 공산당의 승리로 끝이 났으며 1949년 대륙 전체를 장악한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 선포하게 됩니다. 한편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하게 되며 지금의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중국에서 있었던 국공내전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한국사에서도 자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한반도에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광복 후 민족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남북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단되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6.25 전쟁에 불을 지폈다고 평가받는 에치슨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미국의 최대 극동지역 방어선을 긋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빠지게 되자 한반도는 더욱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과 중국의 허락을 받고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하던 북한이 본격적인 남침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의 발발이었죠. 자, 초기에는 북한이 우세를 하였지만 유엔군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고 전세는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곧 중공군이 참전을 하며 전쟁은 고착화되죠. 자, 결국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뒤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간의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며 한반도는 지금까지 분단의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6.25 전쟁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사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패망을 하게 되는데, 자, 미 군정의 통치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미국은 일본을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비무장화, 민주화를 목표로 일본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하고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에 대항할 반공기지로 만들기로 합니다. 자, 따라서 미국은 기존 비무장화, 민주화 정책을 폐기를 하면서 조속한 일본의 재건을 위해 일본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입니다. 그 결과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을 하고 피해국인 중국과 우리나라가 배제된 채 일제의 침략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일본은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또한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의 일본 주둔 그리고 미일 군사동맹이 맺어지게 되며 지금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즉 6.25 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더 나아가 현재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만든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6.25 전쟁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동아시아 밑에 베트남에서 일어난 베트남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월남 전쟁 또는 월남 파병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전쟁이죠. 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일제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후 일제가 패망하자 베트남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다시 베트남에 대한 지배 야욕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에 호치민을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은 프랑스와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베트남의 상황은 당시 냉전체제와 연결이 되어 베트남에 어떤 이념의 정부가 세워지는가를 두고 소련, 중국과 미국의 대립 구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베트남 공산 세력은 디엔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에 맞서 승리하고 이후 베트남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사회가 결의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이북은 공산주의 북베트남, 이남은 자유주의의 남베트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후 총선을 통해 베트남의 통일정부를 세운다는 것이었지만 남베트남 반공정부가 이를 거부를 하자 이를 반대하는 남베트남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은 게릴라 무장단체인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이른바 베트콩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남베트남 지역에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를 하면서 남베트남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남베트남이 공산화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국은 북베트남에서 미군함을 공격을 했다라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을 조작을 하여서 이를 계기로 북베트남을 폭격을 하였고 군대를 파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베트남 전쟁의 서막이었죠. 자, 이러한 베트남 전쟁의 양상은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 북베트남 세력과 미국의 군사 지원, 여기에 미국의 동맹국이자 경제발전 자금을 얻기 위해 파병한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는 자유주의 남베트남 세력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북베트남군의 거센 저항이 이어졌고 여기에 베트남의 낯선 기후와 자연 환경으로 인해 미국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의 참혹성을 지켜본 미국인과 세계 사람들이 반전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전쟁에 대한 여론도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한 미국 대통령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냉전의 완화를 이끈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체결된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 미군은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베트남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자 무주공산이 된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결국 1976년 북베트남의 공격에 의해 남베트남이 무너지며 베트남은 공산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며 지금의 베트남이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베트남 전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냉전시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주요 갈등과 전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2외고사 마지막 차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모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